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주는 시간입니다. 이유미의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가져온 소식은 어떤 거죠? 손흥민 선수 소식인데요. 제가 좋은 첫 거죠? 번째로 네. 늘 가져오는 소식이 손흥민 선수 때는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요. 일단 설 연휴를 기점으로 3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가 오늘 새벽에 FA컵 32강전 재경기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이제 예. 4경기 연속골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이 상승세를 타는 와중에 제가 주목하는 경기는 지난 2일에 있었던 맨시티전인데요. 예. 워낙 강팀과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이 경기는 왜 중요했었냐면 손흥민 선수의 연속골도 있었지만 이때 베르바인이라는 그 이적 신입생이라고 할 수 있죠. 토트넘에서 예, 예. 이적한 선수와 이제 첫 번째로 호흡을 맞추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예.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그 토트넘 같은 경우는 케인이 빠져 있고 에릭센이라는 선수가 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을 해버려요. 그래서 공격진의 공백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에인토벤에서 뛰고 있는 23살의 젊은 공격수 베르바인을 데려왔고 예. 또 이제 우리 팬들 입장에서 이 베르바인 선수가 왼쪽 윙어를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랑 포지션도 좀 겹치고 멀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장래로 봤을 때 미래의 경쟁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주목을 했었는데요. 예, 예. 현재는 워낙 공격진의 공백이 컸기 때문에 베르바인이 들어오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을 좀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는데 바로 이 맨시티전에서 선제골은 베르바인이 넣었고요. 예. 쐐기골을 손흥민 선수가 넣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전반 초반까지만 해도 이 맨시티한테 좀 밀리는 경기를 했어요. 근데 예. 맨시티 선수 퇴장을 한번 당하면서 수적인 좀 우세를 토트넘이 잘 지켜간 경기였는데 예. 경기 내용 면에서는 100%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무리뉴 감독이 원했던 두 선수의 골 그리고 승리 이런 걸 다 지켰던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이 베르바인과의 호흡을 어떻게 맞춰가느냐가 좀 지켜볼 거리가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 프리미어리그 팬들은 뭐 우리 국내 팬들이야 손흥민 선수가 골을 얼마나 넣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리버풀이 예. 무패 우승을 할 것이냐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해요. 예, 예. 제가 이제 이 방송 다시 보기를 가끔씩 보는데 어떤 예, 분이 예. EPL 소식 좀 전해주세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24승 1무예요. 24승 1무요? 네, 딱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는. 무도 하나밖에 없을 네, 정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6연승을 날리고 있고요. 대박이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맨시티와의 승점 차가 한 18점 차 나나 예. 그래요. 이미 그러니까 끝났네요. 그러니까.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 우승은 리버풀이 하는데 예. 과연 무패 우승을 하게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프리미어 리그 팬들은 리버풀의 무패 우승을 기대하면서도 지켜보고 있고요. 역사상 EPL에서 있었나요? 무패 있었습니다. 우승이? 아, 있었어요. 예, 2003, 오. 2004 시즌에 아스날이 최초로 무패 우승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가 되기는 하는데 이 승점 면에서는 리버풀이 더 앞설 것으로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예, 예. 그리고 지금 16연승인데 한 시즌 최다 연승이 첼시가 갖고 있는 18연승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넘어설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리버풀을 주목해서 보면 프리미어리그를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인터뷰 중에 마른 기침 한 번 네. 했다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취급받아가지고 굉장히 네. 지금 아시아인들이 전체적으로 예. 그런 좀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그걸 피해갈 수는 없었던 모양인데 아니 근데- 솔직히 그 아프면 뛰겠습니까 경기를? 네, 그걸 뛸 수가 없죠. 고열이 나고 근육통이 있는 게 이 증상인데 그러니까요. 뛸 수가 없는데 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기성용 선수. 네. 기성용 선수의 K리그 복귀설이 나오고 있다고요? 제가 이 기성용 선수 소식을 들으면서 와 K리그 스토브리가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나? 기성용 선수 때문에 더 뜨거워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기성용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상호 합의 간의 계약을 끝낸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유계약 선수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 선수는 아무 구단이나 갈 수가 있어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서로 끝낸 네, 거예요? 이제 끝난 상태예요. K리그 복귀가 그러면서 가시화됐던 게 손흥민 선수 쪽에서 K리그 복귀를 좀 염두에 두었었던 것 예.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손흥민 선수 밝힌 내용은 아니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아무래도 아내 되는 분이 연예인 그러니까 생활을 기성용 해야 선수, 그렇죠. 손흥민 선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네네. 예, 기성용 예. 선수 아내 예. 되는 분이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연예인이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예. 기성용 선수의 그 뒷바라지를 위해서 손흥민 계속 선수는 사랑이 너무 심한 거 네,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기성 선수의 네. 뒷바라지를 위해서 영국에 거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자녀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국내에서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프로 선수의 시작 기성용 선수는 서울이었거든요. FC 서울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 문제는 그래서 이제 근데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가 이번 시즌 연봉이 30억 원 정도였거든요. 30억 원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보존해줄 수 있는 구단이. 아니, 아무리 디스카운트를 하더라도 네. 절반 이상은, 절반은 그렇죠. 주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K리그 선수 중에 가장 최고 연봉이 한 14억 원 정도니까 예, 예. 본인이 어느 정도 삭감을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 20억 원 정도 수준을 맞춰준다 하더라도 사실 힘들거든요. 어우, 부담되죠. 웬만한 구단은. 예.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적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금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K리그 구단 입장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제력을 갖고 있는 게 한 전북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전북이요? 네, 그래서 예. 전북에 좀 그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런데 기성용 선수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서 계속. 예. 기성용 선수는 서울과 우선 협상을 해야 되는 서울이 우선 협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 보내줄 때 그 그렇군요. 우선 협상권을 예.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알고 보니 보상금에 대한 계약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북 같은 경우는 서울과 문제가 기성용 선수가 해결을 하면 그 보상금, 그러니까 그거 보상금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가 그것까지 예. 생기니까 그런 연봉의 보상금까지 합치면 좀 그 부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입장이 되고 있고 서울 입장에서도 될 수 있으면 기성용 선수는 우리가 영입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쉽지 않고요. 그리고 기성용 선수의 K리그 행이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쌍용이라고 불렸던 이청용 선수의 복귀도 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청용 문제는 선수. 이청용 선수는 좀 더 어려워요. 볼튼에 예전에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랬고 지금은 보훔이라는 예.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아직 계약 기간이 4개월 남아 있어요. 시즌이 끝나는 기간까지는 남아 있게 예, 예. 됐기 때문에 이 선수는 그러면 보험과의 계약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고 근데 우리는 K리그에서 2월 말까지 선수 명단을 제출해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보험이라는 구단에서는 분명히 이적료를 달라고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네요. 거기다 연봉도 이청용 선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예. 울산행 얘기가 계속 스멀스멀 나오고는 있지만 두 선수 모두 K리그를 복귀하기까지 시간은 많지 않은 상태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많은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기성용 선수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K리그 복귀 안 하겠다 생각하면서 그냥 중국이나 중동 쪽으로 예. 마음을 확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걸림돌이 많다라고 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축구 얘기인데요. 호날두 노쇼 사건. 네. 이건 뭐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민사소송 첫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뭐 이거는 많은 금액을 받았다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과연 팬들의 분노와 실망감이 네. 그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했던 그러니까요. 판결이었거든요. 여담이지만 제 고등학생 조카가 이거를 호날두가 온다고 10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그때 티켓 값이. 네. 그래서 그거를 용돈을 모아가지고 갔다가 안 나와서 호날두 팬에서 안티로 돌아섰습니다. 많이 그랬죠. 예. 그리고 오죽했으면 저희 이제 아는 축구 기자들끼리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아무리 축구의 업을 갖고 있지만 예. 호날두가 자기가 그 눈으로 직접 그 호날두가 서울 월드컵 경기에서 뛰는 모습을 과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다는 거. 왜냐면 그 사이 호날두가 또 은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예. 그 가족들 한 16명을 동원해서 샀던 기자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정말 분노의 글을 썼던 걸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시고 그때가 저녁 경기였기 때문에 1박 2일로 올라오신 분들도 많아요, 지방에서.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이제 그때 계약서상 예.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 호날두가 적어도 45분은 뛰기로 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뛴다. 그렇죠. 네, 그걸 믿고 오신 분들이 무척 많았거든요. 예, 예. 근데 호날두 선수가
아예 몸도 거의 풀지 몸을 안 않았을 풀었죠. 정도로 네, 예. 그랬었고 경기도 한참 후에나 펼쳐졌었죠. 시작이 워낙 늦었고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쉬움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뛸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면 그래도 하프타임 정도에 경기장에 나와서 예. 마이크를 잡고 이러이런 상황으로 못 뛰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이런 몸 상태이니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대신 내 목까지 우리 선수들이 많이 띄워줄 테니까 좀 즐겨달라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좀 비쳤더라면 그 분노가 좀 덜했을 텐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안 했고 돌아간 다음에 그 런닝머신에서 열심히 뛰고 있으면 건강한 모습을 또 보여줘가지고 더 분노가 더 가중된 사건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이 사건은 2명의 관중이 원래는 7만 원에 환본 수수료 1,000원에 정신적 피해 100만 원 이래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1인당 37만 1,000원을 배상해라. 오. 네, 이런 결정이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팬들의 분노와 실망감, 감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상을 해라고 나왔으니까 근데 보상의 주체는 그러면은 페스타가 되는 거죠. 더 페스타가요? 페스타라고 이 친선경기를 주최한 네, 그러니까, 대행사죠. 예, 대행사죠, 네, 대행사. 대행사가 되는 건데 일단 두 사람에 대한 판결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집단 소송 가능성도 할 수 있네요. 있죠. 예, 그렇군요. 다른 소송들도 줄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페스타의 입장이 곤혹스러운데 이 더 페스타는 공식적인 입장을 지금 아직 밝히고 있지는 않은 아니 상황입니다. 그럼 파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 그렇죠. 한 몇천 명이 네. 뭐 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몇천 명만 하더라도 37만 원씩 곱하기 뭐 1,000 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이 금액인데. 더 페스타라는 곳이 알려져 있지만 예. 이게 막 큰 대규모 회사가 아닌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군요.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걸 충당할 수 있을까? 좀 근데 이제 유벤투스와의 또 배상 판결이 또 그쪽도 남아 있을 테니까요. 예. 그 부분들이 또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페스타라는 회사는 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약 관계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남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본인들이 광고를 했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는 심리 도덕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원칙이 이번 기회에 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으로 프로야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연봉 협상을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은 많이 있다고 구단과 선수 간에. 네, FA 협상할 때도 왜 좀 한파가 몰아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흐름에 있는 것 같아요. 연봉 협상도 뭐 대단한 큰 연봉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게다가 이번 시즌에는 조금 특이한 게 그 연봉 협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수면 위로 좀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분위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NC 같은 경우는 그 불펜 투수 김진성 선수 같은 경우가 계약을 하지 않은 채로 스프링 캠프를 갔어요. 예. 근데 거기 안에서 계약을 했는데 약간 계약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지 코칭 스태프와 상의하에 하루 만에 귀국을 해버렸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항명의 그렇네요. 그런 이미지를 준 거죠. 추정컨대 너무 후려치니까 한마디로 빡친 거 아닌가 뭐 이런. 일단 2억 원에서 작년 예. 2억 원에서 1억 6천이 됐으니까 예. 4천만 원이 삭감된 거긴 한데 많은 분들이 뭐 연봉 많네 뭐 그 정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선수들은 이게 몸값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평가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 그 과정에서의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의 상처가 이 선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구자욱 선수 같은 경우도 삼성 캠프에 아직 합류하지 않은 상태 왜냐면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NC가 유독 4명을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 데려간 거고요. 보통 연봉 계약을 하지 않으면 스프링 캠프에 데려가질 않거든요. 그렇죠. 구자욱 선수는 한국에 머물면서 구단과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게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대부분 구단이 지난해부터 좀 지출도 줄이고 있고요. 예. FA 시장도 약간 한파고요. 이런 흐름에서 이제 일련의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선수들이 관중도 사실은 좀 줄었어요. 줄었고요. 작년에. 네, 그래서 예. 선수들이 FA 협상 태도가 구단이 다 담합 수준이다 이러면서 좀 불만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돈보다는 좀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구단과 선수 간의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지는 게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연봉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게 사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또 사실 비밀에 붙여져야 되는 것들이 많기 예, 때문에 예. 구단 편이나 선수 편 우리가 들 수는 없습니다만 네. 사실 이럴 때 KBO의 연봉 조정 제도가 좀 효과를 발휘하면 좋을 텐데 선수들은 이 KBO가 선수들을 손에 들어준 게 딱 한 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구단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 가져가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 안 가요. 그러다 예. 보니까 본인이 물론 에이전트가 있지만 요즘 에이전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단 협상을 하지만
그 사이에서 상처를 좀 많이 받고 KBO도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드니까 본인 스스로 이런 뭐 캠프에서 귀국을 해버린다든지 예.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좀 이 제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이번 기회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 작년에 그 합성했던 그렇죠. 선수들은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네. 했는데 올해는 참 1년 만에 한파가 몰아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파는 다른 겨울 스포츠에도 지금 몰아치고 있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지금 직격탄이네요. 이거는. 네. 근데 특히나 올림픽 관련된 소식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자 농구는 중국 포산에서 세르비아로 장소를 옮겨서 진행이 되고 여자 축구는 제주도에서 지금 예선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예. 엄청난 경계와 강화 속에 펼쳐지고 있다고 해요. 거의 테러 방지를 방불케 하는 거의 그 그런 수준으로. 분위기로. 그래서 예. 미얀마와의 1차전이 있었고 우리가 7대0 완승을 거뒀고요. 예. 이때는 지소연 선수가 2골 2도움 뭐 대승에 앞장선 모습을 좀 지켜볼 수가 있었고 여자 축구 대표팀이 이제 9일에 제주도에서 피파랭이 32 베트남을 상대로 2차전을 갔는데 예. 아마 우리가 뭐 조 1위로 플레이오프엔 진출할 것 같은데 이 플레이오프가 중요하거든요. 예, 예. 상대조 B조에 우리가 1위로 진출하면 2위와 예. 이제 올림픽 티켓을 놓고 외나무 다리에서 격돌을 하는데 아시아 지역에 2장밖에 없어요. 예. 일본은 개최국 자격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B조를 보면 중국, 호주, 대만, 태국인데 중국, 호주 예. 만만치 않죠. 그러게요. 북한은 원래 우리 조에 있었는데 북한이 예. 출전 안 하겠다고 하면서 북한은 예. 이제 안 가게 된 상태니까 결국 우리가 중국 아니면 호주를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만만치 않은 상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근데 이게 홈앤드 어웨이로 플레이오프를 치러지니까 예, 예. 한 경기만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도 이번 기회에 일본이 개최국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올림픽 갈 수 있는 좀 가능성은 가능성이 좀 조금은 높아- 더 예. 높지 않을까 다른 때보다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자 농구는 2008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12년 만에 올림픽 본선행을 노리는데요. 오늘 밤입니다. 10시 30분에 세르비아에서 스페인과 B조 1차전을 갔는데 사실 스페인은 이길 수 없어요. 단호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페인은 원래 뭐 남자도 남자도 잘하죠. 세계 거의 최강이죠. 네, 여자는 예. 2018년 월드컵 3위고요. 2010년 리오올림픽 은메달. 그리고 2019년 유럽 선수권 우승한 세계적 강호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팀을 이긴다는 건 쉽지 않고요. 그런데 올림픽에 갈 가능성이 높은 게 스페인, 중국, 영국과 우리가 한조인데요. 예. 조 3위 들면 돼요. 아. 그러니까 한 팀만 제끼면 되는 겁니다. 중국만 제끼면 되나요? 영국과 중국만 제끼면 되는 둘 거죠. 중에 하나. 근데 둘 다 만만치. 예, 근데 않은데. 중국이 좀 더 좀 어렵다는 시선이고 예, 예. 영국이 다크호스긴 하지만 세계적인 격차로 봤을 때 그래도 영국이 낫다. 아. 예, 물론 우리보다는 잘하지만 예, 예.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래도 우리나라 여자 농구가 경쟁력이 있거든요. 특히 그렇죠. 박지수 선수가 예. WNBA에서 그 경험도 있고 하니까 예. 박지수 선수를 좀 필두로 잘 싸워줘서 영국을 이기고 우리가 올림픽 진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뭐 지금 즐거운 소식이 별로 없는데 네. 스포츠에서라도 좀 좋은 승정구를 올려줘서 국민들 마음을 훈훈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유미의 스포츠 작가 이유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